저희는 고득점 과목으로 2과목, 1차도 2과목, 2차도 2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역시나 제가 이제 11번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를 보면 적과전 상품에 대해서 적과전 위험 방식의 사과 품목에 대해서 실제 결과 주수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대해서 구하시오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실제 결과 주수는 아래 있네요. 모든 나무수에서 유목 빼기 제한 품종이에요. 제한 품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품종을 빼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금수전, 홍가, 시판, 영농, 화천, 일기 그게 인수 제한되는 것들 빼라는 겁니다. 제한되는 걸 빼라.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조사일자, 그러니까 주당 나무 가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0만원으로 암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지워져 있으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1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조사일자 기준 과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여기서 식재된 모든 나무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고사가 됐든지 그냥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게 있으면 그 잔재가 있으면 다 세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가 있네. 또 이런 건 인수 제한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명확히 문장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보상한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 이것도 이건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수, 이것도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빼는 거는 내가 밀식재배 사과 같은 경우는 3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라 했잖아요. 그 인수 제한되는 거는 빼야 되는 유목이니까 실제 결과지수를 빼야 되는 건데 나머지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전체 1000주에서 50주를 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6회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렇게 자두 품목으로 해서 품종이랑이 나와 있고, 이때 착과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8월 1일 날 문제가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하라는 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다 미보상이 뭐고 고사가 뭔지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때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에서 살아있는 것만 또 별도로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고사된 거 빠져 있는 거네요. 그럼 저희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무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살아있든 고사됐든 다 합친 거예요. 이게 모든 나무수는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빼주는 거는 저희가 뭐였죠 아까 전에 유목, 그 다음에 제한품종. 그러니까 어차피 유목도 제한품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한품종. 이것들 제외한 게 나머지 실제 결과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니까 이것만 들어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고사됐다고 하는 부분들로 넣어야 되겠네. 이쪽에 실제 결과수에 고사되어 있고 유목이나 제한품종이 아닌 걸 합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270주에다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됐다. 이거 넣어야 될지, 보상한 재해로 고사됐다. 그럼 이걸 넣어야 될지, 보상한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됐다. 이걸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2020년 8월 달에 가입을 2019년 11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네요. 근데 2019년 7월 달에 고사된 거는 인수 제한이잖아요. 이건 빼줘야 돼. 이거는 2019년 7월에 인수 제한되는 거 이건 빼주고 나머지 이거 두 개는 합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가 이 살아있는 거 270주에다가 25주 15주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과거 기출문제 원본을 보니까 여기다가 미보상 주수가 뭔지 고사주수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6회 풀 때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다가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가피자죠. 가피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950주만 인수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이 뭐였죠?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50주는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950주 곱하기 10만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구해야 되겠네요. 피해율이 그러면 보상한 손해로 고사된 게 85주가 있네요. 보상한 이외로 고사한 피해가 아니니까 전체 950주를 85주 나누면 이게 피해율이네요. 이거 그다음 자기 부담률 무조건 5%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푸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그다음에 인산 품목에 대한 해가림설에 대한 손해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틀린 내용을 알맞은 내용을 수정하시오.
좀 어렵죠. 알맞은 내용을 수정까지 하라고 하니까. 봤더니 과거의 피해 칸에 대해서 전체 파손과 지금 그때는 전손 부분 파손 뭐라고 써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 명칭이 전체 파손과 부분 파손으로 지금 다시 이번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다시 수정했고요. 근데 369는 처음 봤죠. 369 제가 2468, 58장 그런 거 봤어도 369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2468로 바꿔 2468의 전체 파손이 100%라고 했어요. 전체 파손이. 그래서 2468 장으로 구분한다. 이때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해가임설은 피해액에서 감가한 다음에 그 감가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그 기본 원칙은 피해액이 발생하면 피해액이 더 크겠죠. 이거를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서 손해액으로 확정을 해 나가는데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첫 번째가 여기서 보면 보험 가액을 저희가 20%를 정해서 이것보다도 더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때는 감가 안 하고 그냥 이 피해액 자체가 손해액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감가를 했는데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감가를 한 다음에 이게 보험가액의 20% 그래서 보면 보험가액이 20% 초과했어요. 피해액이. 근데 그 피해액이 보험가액에 그래서 감가를 해봤더니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값을 쓰지 않고 손해액의 20%를 보험가액의 20% 이 값을 갖다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액 20%가 아니라 손해액의 10%죠. 손해액의 10%. 무조건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입니다. 손해액의 10%.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이론서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복분자 품목의 고사 결과모지수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저희 고사 결과모지수 이거 1회 때는 빈칸에다가 피해율을 구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사 결과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모지수가 나왔었고요. 2회 때는 이 복분자에 대해서 고사 결과모지수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봤네요. 그래서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들, 계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고사 결과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한다겠죠? 저희가 평수 미가 이게 고사됐다고 해서 고사. 그래서 고사 결과모지수를 평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평에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살아는 있었지만 수정이 불량됐다.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이걸 곱하면 이 살아있는 게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학량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곱하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미를 빼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게 결과모지가 있으면 첫 번째 고사된 건 다 빼고 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봤더니 수정이 여기는 몇 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피해수 인정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가 쓰면 기준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는 게 기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뺀 후에 그 다음에 뒤에다 더하는 게 미보상이 지금 여기서는 가로가 평 빼기 살아있는 거 빼기 수정 불량 그 다음에 원래는 이쪽에 미보상 비율이 있었던 게 이거 원래 마이너스 있었던 게 있잖아요. 이거를 가로를 넣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공식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쓸 때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 설명은 이 미보상을 이 가로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고사 결과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그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뺀 후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더한 다음에 이 값을 평년 결과모지수에서 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자 다음으로 수학 감소보장 감자 품목에 대한 병충해에 의한 피해 사실 확인 후에
보험금 산정을 위한 표본 조사를 했다. 가루 더댕이병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왔어요. 등급별 인정 비율이.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루 더댕이병을 입은 배경의 무게는 10kg이고 손해 정도가 50%였다.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을 바꿔요.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을 바꾸면 이게 60%가 되는 거예요. 이 표본 구간에 대한 병충해 감수량, 이 표본 구간이라는 거 저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항상 미고가 있고 이쪽에 조사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 표본을 떴던 이 표본 구간인지 아니면 전체 조사 대상 면적인지 아니면 전체 수확량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미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내가 가입 당시에 대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병충해가 됐든 뭐가 됐든 조사값이 됐든 건 이 안에서만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괴손인도 이 안에서만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저희가 괴손인으로 할 건데 지금 10kg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60% 구했고요. 그럼 인정 비율만 가루 더댕이병이 기역 미음 역 둘레입 이렇게 됐죠. 둘레입. 그래서 가루 더댕이병, 감자뿔나방, 갸죽병 이렇게 됐고 모자이크병, 무름병, 역병, 둘레 뭐 썩은병, 뭐 무슨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라고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0%형이죠. 70%형 같은 경우는 진화방에 뭐가 있었죠? 줄기가 두 개가 있었다. 푼 마른 줄기, 더균 검은 줄기 그런 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흰 얼굴이 뭐였죠? 탄 얼굴 반쪽 가리고 격등게 크도빠 뿌 하니까 여러분들이 흰 얼굴이 잿빛이 됐다. 그게 이제 3등급이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 글자 정도는 몇 번 반복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밑에 있었네요. 네,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기출 또 응용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게 심플하게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문장 자체가 교재가 한 이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윗부분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2일 때까지만 없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알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된 분모는 표본 구간 내에서 작물을 수확한다. 이게 다 공통된 다 내용이에요. 거기서 마늘과 양파는 종구를 잘라야죠. 어차피 줄기가 있으니까 이 종구 자를 때 뭐였죠? 가까이 대해서 마늘은 3cm, 그 다음에 양파는 5cm 그걸 자른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감자 같은 경우는 최대지름이 이때 지름에 따라서 보면은 마늘, 양파, 감자 이 세 개가 최대지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한지형 2cm, 난지형 3.5cm, 양파는 6cm, 그 다음에 감자는 중간인 5cm. 그리고 피해 정도 50% 이상의 감자에 대한 부분들을 50% 피해를 한다. 이제 이게 기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는 이거 제가 고구마를 응용을 했네요. 과거에는 고구마도 감자처럼 50%형만 있었어. 50%형만. 근데 고구마는 이번에 새롭게 50%, 80%, 100%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재작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50%만 있었던 게 80%형, 100%형 피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감자는 80%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50% 피해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50% 피해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50% 피해 이상에 대해서는 다 50%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피해를. 근데 감자는 좀 디테일하게 80%, 뭐 100%, 50%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다음에서 이제 자두 품목에 대한 수확량 조사의 착과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통으로 서술하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회 때, 3회 때까지는, 4회 때까지인가.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통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수에 대한 부분들 암기할 때 이렇게 통일시키기로 했어요. 첫 번째 보상하는 제외 여부 심사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나조 표표 이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다 보면 쓸 수가 있어요. 나조 표표 한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쓴다. 그래서 처음에 나무수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우선 보상하는 제외 여부 심사 한 다음에 이때 저희가 나무는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 미보상 고사 저희가 맨날 그리는 게 이거잖아요. 전체 실에서 미보상 고사 뺀 게 조사 대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미고를 통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빼서 그 다음에 표본 주수 저희가 표본 주 선정해서 한 주에 대한 것들 저희 할 거니까 표본 주수를 선정한다. 이때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 내용들은 읽어만 우선 보세요. 이거 다 서술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분명히 칸 넣기
빈칸 넣기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만 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 계산할 때 어떠한 해당되는 주수들을 쓰시오라고 하면 실제에서 미보상 뭐 고사 이렇게 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때 저희가 적정 표본 주수의 합계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저희가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전체 13주가 표본주였다. 하지만 적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품목별, 품종별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13주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표본주가 더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더 적게 하면 다시 조사하거나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더 한두 주라 더 하시면 더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저희 착과수 조사니까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해서 그것들을 그냥 뭐 리본에다 기재하면 되죠.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한다. 참고로 조사 대상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자두였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마 6월 초나 중순 정도에 청도로 이제 자두랑 복숭아 착과수 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대상 제외는 해당이 없고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 그때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 같은 조생종이 6월 중순부터는 수확을 하니까 그 전에 가서 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 그 다음에 역시나 단감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누적 감수가에서 나오면 패스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패스하고 우선은 이번에 사고가 하나, 둘, 세 개, 역시 한 3번 정도 나오네. 세 번 정도. 그래서 이러한 게 저희가 이런 PL 같은 게 지금 저가전 종합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1회 때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근데 품목만 바뀌어서 아까 사과과 배웠는데 이번에 단감 떨무가 바뀐 거예요. 품목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기준 수확량, 누적 감수량, 뭐 과시선의 보험금지 이렇게 단계로 해서 20점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20점, 30점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리니까. 근데 그럼 다른 것도 점수 맞기 힘드니까 점수 조금만 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먼저 논작물부터 볼게요. 넘겼다 벼부터 보겠습니다. 벼. 그래서 항상 제가 푸는 방식대로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벼에 대해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 요소 조사 방법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수확량과 피해율을 구하시오 해서 수량 요소 조사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때 과거에 뭐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밑에 응용을 하는 부분 보시면 되세요. 수량 요소 조사는 제가 이 표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 비율에다가 피해 인정 계수 값을 곱한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이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 제가 응용을 했구나. 이 부분들이 또 4회 때 또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본조사 하듯이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수량 요소 조사가 2회 때 이렇게 나왔고 4회 때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 4회 때는. 여기서 보니까 피해 면적 보정 계수 저희가 피해 면적 보정 계수 값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피해 면적이 2,500이고 이것도 다 목축으로 하면 목축으로 한 2,500 정도 피해가 입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 많이었다 라고 하면 피해 면적 비율이 25%네요. 근데 25%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10%와 30% 이 사이에 있잖아요. 이때는 1.1이잖아요. 이거 1.1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0.7을 이제 구할 때는 원래는 암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암기를 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암기하신 분 고득점 하실 수 있게 이 두 개의 점수를 각각 이삭 4개에 대한 점수가 4점이 나왔어요. 완전 나달 4개에 대한 점수가 12점이 나왔어요. 그럼 합쳤을 때 16점이 나왔을 때 제가 조사 수확률이 뭐 51, 뭐 몇 프로부터 6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최대값을 써라 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4에서 12%가 여기서 보니까 16점이 여기네. 16점이 61%부터 70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0점부터 24점까지 이상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생각하시고 8단계다라고 보시고 이미지상으로 20, 40, 그 다음에 5, 6, 그러니까 20담에 40담에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점수에 대한 부분도 다 2단계씩 있네. 두 단계씩 있는데 16점과 19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3단계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점까지 그러니까 10 미만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16 아니다 14, 15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뒤에부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
확보도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우선 여기까지는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선 지금 당장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저희는 8월달 정도 됐었을 때 몇 번 문제를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암기가 안 됐거나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암기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에 대한 보정 개수 값은 아까 제가 10에서 30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작으면 1.2 이것보다 이상 됐을 때는 1 항상 저희는 기본이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미만 다 미만이다 생각하시고 맨 마지막 이상이다 같은 숫자로 이상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조건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조사 수확비율이 60에서 70%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70%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평수에서 미보상 비율 적용하면 될 거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숫자만 넣는 것들이니까 넣어서 계산을 한 번쯤 계산기 눌러보셔야 되세요. 저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방법에 정하는 종합위험 만일 품목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답하시오. 재파종 보험금에 대한 산정 방법을 서술하시오. 재파종 또 제자 나왔죠. 그 다음에 서술하시오가 아니라 그러네요.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조사에 대한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시오.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에 대한 산정 방법은 1번 보험기간 내 2번 보장하는 재해로 또는 보상한 손해로 이제 3번 표준 출연 피해율을 쓴다.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R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았다. 표준이 3만보다 작았다. 이거 기본. 그 다음에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다. 이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갖다 붙여넣기 했는데 여기까지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재파종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이게 1차 조사, 2차 조사를 했는데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또 따로 별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조사에 대해서 전조사, 후조사로 명칭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경작불능이나 이런 재파종이나 재정식이나 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1차 조사, 2차 조사 하면 사고가 두 번 나서 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전조사, 후조사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조사 때 봤더니 18주가 나왔대요. 단위 먼저 딱. 그래서 이것도 32주가 나왔네요. 항상 저희가 이거를 1000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1000을 곱하면 18000. 그 다음에 1000을 곱하니까 32000. 즉 처음에 18000, 3만보다 작았고 그 다음에 뒤에 3만보다 컸네요. 근데 가능하네요. 그럼 저희 필요한 거는 표준 출연비율 3만에서 18000 빼고 출연 빼고 다시 3만 나누면 이게 표준 출연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이제 쉽죠? 자 다음 또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콩이 나왔네요. 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나오네요. 보험 가입금액이랑 뭐 내용에서 수확량을 구해라, 기준 수입을 구해라, 실제 수입을 구해라, 피해율을 구해라,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똑같이 저랑 평수 비평을 똑같이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저처럼 그냥 이게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써두시면 돼요. 그림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 가격 곱하고 더하고 작은 가격 기준이나 수학기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연습장이 많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해서 무조건 그려놓고 이제 이거 찾고 미고 찾았을 때 여기랑 여기 이 부분 그래서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 계속 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기준 가격이 있고 수학기 가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또 6회 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6회 때 그 내용을 보고서 이 계산 과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을 또 다시 6회 때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 가격이 낮으니까 이 수학기 가격보다 저희가 여기 가격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기준 가격, 여기도 기준 가격이 더 낮은 똑같고 여기도 기준 가격 있으니까 다 기준 가격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평수 위평으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그냥 그게 6회 때도 이렇게 기준 가격이 수학기 가격보다 낮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2회랑 6회랑 2회랑 5회랑 이렇게 해서 또 중복되게 문제가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평년 수확량 구했고 조사했던 수확량의 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수율 조심해야 된다. 함수율 따로 조사 방법이 없죠. 나중에 함수율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밀, 보리, 그 다음에 콩, 팥 5가지에 대해서는 함수율 조사를 한다 기억해 주세요. 그
그러면 저희가 이 네모를 통해서 기수학 2000, 수학불능 1000이네요. 그럼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2000인데 피해 입은 거는 저희가 필요 없죠. 이 부분만 2000만 저희가 수학량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가 만에서 1000을 뺐으니까 여기가 7000이 되게 7000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단위 면적당 수학량을 구할 때 단위 면적당 몇 킬로그램이 나왔고 여기다가 함수율 곱한 함수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봤더니 전체 12제곱미터 1.2kg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함수율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율이 없으면 또 찾아서 왜 없냐고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더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 이런 데다가 단 함수율은 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무게인가 봐. 유효 중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중량에다가 함수율 같은 거나 그런 기타 값들 다 적용하면 이렇게 유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 안에 함수율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그대로 1.2 나누기 12 한 다음에 이 70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면적이 나올 거고, 오른쪽 1번은 2000, 2번은 뭐였죠? 단위 면적당 평균 수학량이니까 2470을 만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그럼 1 곱하기 됐고 3 곱하기 4가 끝났어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수학량을 구한다. 그래서 보면 1, 2, 그 다음에 3, 4 다 구했죠. 가까이 돼서 1번 구하는 거, 이건 2번 구하는 거네. 1번은 2000을 찾았으니까 여기다 1번을 써면 되겠네. 1번, 2번은 지금 구했고, 3번도 조사 대상 면적 구했고, 4번도 1.2 나누기 12 하니까 0.1 나왔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다 이런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수학량 구했고 기준 수입을 구하겠으니까 기준 수입은 기준 수학량의 평균 수학량, 기준 가격의 평균 수학량, 그다음 실제 수입은 수학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더하기 곱하기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값 이거 곱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기준 수입, 그다음에 실제 수입 각각에 대해서 각각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율은 저희 말은 평수 위에다가 가격들 평수 위에다가 가격 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걸 그냥 기준 수입에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이거를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희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써놓은 거니까 저희는 시험 볼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런 거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가격들 다 구했으니까 가격을 직접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하라고 했던 거 다 갖다 쓰면. 근데 문제는 이런데 뭐가 숫자가 하나 틀려버리면 이 다음에 영향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기 누를 때 내가 기준 수입을 계산 잘못했어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두 개는 맞았지만 이거 틀리면 이거랑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런 걸 계산기 잘못 넣거나 내가 실수하면 근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방 끝나고요. 다시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때 기준수학량 또 나왔네요. 기준수학량 아까 어떻게 온다겠죠? 저희가 적과와 착과, 적착에다가 더하기 착과 감소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할 거예요. 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적과와 착과수 5000개 나와 있고 일정하게 우박 피해가 있었네요. 우박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럼 착과 감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착과 감소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이게 5종 환정에도 가입을 했네요. 이 5종 환정을 가입했으면 이 착과 감소가 3개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자연재해 피해가 입었는지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일부 나무 피해 입었는지 아니면 5종 환정에 가입했는지. 그래서 5종 환정에 가입했으니까 이때 육아타방률 아마 35% 똑같을 거예요. 1회 거랑 1회 거에서 나왔던 것들 2회에서 또 많이 응용을 합니다. 비슷해요. 문장 자체가 아예. 그때는 나무 피해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육아타방률 그 피해율만 좀 틀리겠네요. 육아타방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했죠? 평착을 곱한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한다고 했죠?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 다시 평착에서 육아타방률을 곱한 값이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최대 인정 감소량이랑 평착의 적착을 뺐던 값이랑 비교를 합니다. 전체 만에서 5000개를 빼니까 여기 5000개랑 만에다 35% 곱하면 3500이잖아요. 3500. 그럼 위에가 더 작네. 위에 걸 써야겠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저희가 기준수학량이라고 하는 거는 적착 5000에다가
그다음에 3,500을 더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과중 곱하고 과중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부담 비율 곱하면 이제 기준 수학량 끝났어요. 한 문제 끝났고, 두 번째 누적 감수량. 그래서 기준 수학량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착화함수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리손해 보험금이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나무손해 보험금 구하라면 그럼 나무손해 보험금도 구하고, 과리손해 보험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선을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5,000개가 제일 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맨 왼쪽에 5,000개 시작할 거고, 그 다음 가운데 낙과수가 1,000개가 발생했네요. 5,000개에서 1,000개가 낙과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나무 피해는 없었고 피해 과실이 1,000개에다 100% 피해를 입었네요.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이 세 번째 1번 1,000개, 2번 100%, 3번이 곱할 그 두 개를 곱하니까 1,000개네요. 1,000개. 그래서 감수량이 그러면 1,000개가 나왔고요. 이때 낙엽에 대한 피해가 있었네. 낙엽. 그래서 저희가 또 구할 때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나무여서 나무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낙과 구하고 착과는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동일한 사고로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착과는 이 위에 있는 것들 다 뺀 다음에 나머지 사고 난 착과수 구해야 되니까, 만약 동일한 사고 발생하면 착과에 대한 것들 맨 마지막에 구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헷갈리게 하려면 낙엽 위에 올리면 낙엽부터 계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낙엽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는 낙엽률이 30%다. 다음 경과일수가 100일이다. 이때 암기할 게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이 어떻게 온다죠? 1.012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 15가 아닌 14 곱하기 해당되는 경과일수. 이제 이걸 갖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입니다. 이거 공식은 또 이것들은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우선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0125 곱하기 낙엽률이 30%네요. 30% 대입하고 경과일수 100이네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 숫자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착과 피해 구성률 맥스 A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 번째 사고당한 착과수가 총 5,000개에서 왼쪽 거 빼라고 해서 1번이 1,000개 빼니까 4,000개 곱하기 낙엽률 따른 인정피해율 피해율 나올 거고, 여기다 혹시 맥스 A 있으면 맥스 A 빼야 되는데 맥스 A는 없으니까 이 값을 한 개 3번으로 해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수학적에 대한 착과 피해다. 근데 태풍 사고 이후에 착과수는 변동이 없다. 그럼 네 번째도 4,000개를 그대로 써야 돼요. 4,000개를. 근데 아까 옆에다 여기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풀이를 하는 거니까 가로 넣고 맥스 A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맥스 A. 이게 기존에 있었던 착과 피해니까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 아니면 착과 피해 구성률, 아니면 낙엽률 따른 인정 피해 맥스 A 값 써두고 그 다음 문제 넘어오고. 근데 똑같다고 해서 4,000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피해 구성을 또 구하면 되겠네요. 그 피해 구성을 뭐 4 곱하기 1 더하기 0.8 곱하기 20, 그 다음에 뭐 0.5 곱하기 21 이런 식으로 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구할 거잖아요. 거기다가 위에서 있었던 맥스 A 값을 여기다 빼줘야 된다는 거. 빼기 맥스 A. 그래서 맥스 A라고 저희 가로치는 연습 꼭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수학 게시글 또 가을 동상회로 이때는 사고당한 착과수 3,000개가 돼 있네요. 이 4,000개에서 1,000개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5,000개가 있다. 그럼 이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이때는 5,000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4,000개 이상 쓸 수는 없어야 돼. 그럼 4,000개로 쓰셔야 돼. 4,000개로. 조사가 뭐가 잘못된 거겠죠. 여기서 5,000개였는데 1,000개가 떨어졌는데 다시 또 5,000개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더 적으니까 상관없이 3,000개 갖다 쓰면 3,000개에다가 이때에 대한, 그러면 이것도 우박도 착과 피해네요. 그러면 맥스 A 값을 쓸 수 있는 게 이 낙엽률, 이것도 맥스 A, 이것도 착과 피해잖아. 착과 피해니까 이것도 맥스 A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여기서 또 맥스 A를 빼줘야겠네. 맥스 A 그걸 빼줘야 됩니다. 여기도 사고당한 3,000개에서 이걸 계산해보면 풀이 과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기준 수학량이라고 하는 건, 기준 수학량이라는 건 착과 함수량 구해서 평착의 적차를 뺀 값이랑 최대 인정 감소량을 가지고서 산출한다. 이때 평착이 만, 그 다음에 적착이 5,000이었으니까 빼니까 5,000이었고, 그 다음 최대 인정 감소량은 만에다가 35% 곱하니까 3,500이었으니까 이때 작았던 3,500을 쓴다. 그러면 결국은 5,000에다가 3,500을 적용한 8,500 곱하기 0.2를 곱하면 이게 1,700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제가 풀이는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할 때는 과실수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과중 한 번만 곱해주세요. 그래야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다.
다음으로 이제 누적 감수량 구할 때 첫 번째 1번 낙과에 대한 게 1000개 1번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2번 피해 100% 아까 피해 100%였고 3번은 다시 이제 1000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불편하다고 공간은 많아요. 17페이지가 되니까 10페이지 내외로 다 답을 다 쓰고 충분히 남거든요. 시험지가. 그래서 1번, 2번, 3번 저희는 연습을 이렇게 1번 1000개 2번 100% 3번 그 두 개 곱한 값 1000개 이런 식으로 갖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첫 번째가 아까 5000개가 있었으니까 5000개에서 1번을 빼야겠어요. 1번을 빼니까 4000개. 그 다음에 낙연물자 인정피해율은 이렇게 1.012로부터 해서 했던 부분이 16.3%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2번, 3번은 감소할 수가 4000개에다가 해당되는 거 맥스A 값이랑 적용해서 654개 3번이네요. 저희는 계속 3번만 찾아서 나중에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대 같은 사고당한 착과수가 5000개에서 위에서 1000개 뺀 4000개. 그 다음에 착과피해 구성률 해봤더니 30%였네요. 그러면 저희가 3번 착과피해에 대한 감소할 수는 사고당한 착과수에다가 해당되는 피해 구성을 넣고 그 다음에 맥스A 값으로 아까 위에 했던 거 이거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 이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저희가 맥스A라고 이렇게 써주는 연습을 하세요. 맥스A.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 나왔던 것도 맥스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맥스A들 중에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맥스A 값이 더 크니까 다음에는 이 30% 갖다 써야 돼. 이 30% 여기다가. 그다음 가을 동상에는 3000개 주어졌고 착과피해 구성률을 봤더니 40%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근데 이 가을 동상에도 밑에다가 맥스A 써주셔야 돼요. 맥스A. 그 뒤에 피해는 없으니까 그래서 끝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착과피해나 낙연물자 인정피해 맥스A 값 쓴다고 했습니다. 맥스A라 써주시고 3000개에다가 여기서 나왔던 0.4에 더 컸던 30%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럼 300개. 그럼 각각 3번에 대한 것들 여기 3번 하나, 여기 3번 둘, 여기 3번 셋, 여기 3번 넷, 3번 4개를 다 3번을 합산한 과실수에다가 마지막에 과중을 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실수를 덜 하게 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끼리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세요. 실수만 줄여도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준 수학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은 저희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없다. 따로 1과목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미보상 감수량은 100kg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저희는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이런 산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미 잔대 여기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제가 아직 안 구했잖아요. 자기부담 감수량.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아주 무지 어렵게 20점 냈네요. 사실 뭐냐면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착과 감소량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편의상 설명을 볼게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그렇게 되니까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없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 이전에 이렇게 평착해서 적착을 해서 이때 감소됐던 것들이 착과 감소가 있으니까 착과 감소된 부분들에서 제가 자기부담 감소량 이미 부담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부담을 했는지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될 수 있으면 맨 마지막에. 근데 나중에 구해보세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착과 감소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고 이게 90만원 지급됨으로써 자기부담 감소량도 없다. 그럼 결국은 누미자가 해서 250만원 나왔네요. 근데 착과 감소량이 700kg니까 저희는 또 바로 여기서 또 유추가 가능하긴 하네요. 아까 착과 감소량이 저희가 여기서 여기서 착과 감소량이 700kg라면 제가 정했어요. 700kg라면 정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원래 착, 미, 자 여기서 기존에 착과 감소량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는 저희가 자기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뒤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빼기 착에서 미를 뺀 값이니까 저희가 앞쪽에 다행히 여기서 미보상에 대한 비율이나 미보상 감소량이 없었으니까 해당되는 자기부담 감소량에다가 착을 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착과 감소량이 700이었고 지금 자기부담 감소량이 340이었으니까 340 빼기 700 빼기 0을 하니까 마이너스 260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이미 다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 감소량은. 그러니까 이게 0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1과목, 2과목을 다 풀 때 한 1시간 이내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1시간 정도면 1과목, 2과목 다 푸실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2회까지 문제 다 풀었네요. 네,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